자, 자세적으로 좀 풀고 얘들아 오늘 숙제 나갈 거 좀 해보자 이제. 네. 개념표도 질문 받을 거야. 숙제 나올 거. 어이? 자, 일단 48번은요. 잘 보세요. 유형편 48번 찾아볼래? 자, 준하도 하는 거 잠깐 중단하고 요것도 같이 하자. 개념편 48, 유형편 48번 찾아보자. 25페이지에 유형편. 자, 요 그림이 얘들아 오늘 숙제 나가는 개념편에 요 문제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같이 해줄 테니까 잘 봐봐. 자, 이따가 내가 개념편 설명하면서 얘들아 아까 이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 ABCD가 자 정사각형인데 여기 P점하고 Q점이 중점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종이접기 하듯이 접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체도형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문제가 그걸 접어서 만들어진 입체도형이 뭐가 만들어질까가 좀 사실 잘 안 보여. 선생님이 입체도형이 처음 공부할 때 니들이 힘든 이유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평면화해서 그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익는다 했잖아. 그래서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사실 뭐라고 했냐면 직접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니네가 직접 해볼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선생님이 종이를 잘라왔어. 정사각형이에요. 와. 자, 거기 있는 점선대로 내가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중점을 찾아야 되니까 적어서 중점을 찾아보자. 손으로 찢어. 자, 무섭다. 이렇게요. 여기가 중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중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다. 안 찾았어 아직. 그럼 여기 이렇게 중점인 거지? 그럼 거기 책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점선 있지? 네. 자, 그럼 이렇게 적으면 돼. 자, 이렇게 적으면 거기 있던 점선이 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니 뭐 책에?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을게.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을게. 슈퍼 없었어? 책상에 자, 적었어요. 크레페랑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점선대로 만든 거야.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접었대. 접으면, 자, 접는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밑면으로 생각하고 여기 접어 올릴 거야.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두 개를 접었어. 이렇게 접어서 자, 말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뿔. 자, 일단 기둥은 아니죠? 네. 그다음에 뿔이에요. 뿔이 돼요. 뿔이 돼요. 자, 그럼 정확하게 잘 봐. 뿔은 자 일단 부피 물어봤니? 건널비도 물어봤네. 근데 건널비는 계산이 너무 쉬운 게 건널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궤도로 접근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자체가 그냥 전궤도고 이거 전체 넓이가 그 뿔의 건널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 10 곱하기 18은 그냥 답이야. 건널비는 그냥 거기 있는 전궤도로 풀면 끝이에요. 자, 근데 부피가 문제인 건데 자 만들었잖아요. 자, 무슨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뿔이 만들어졌는데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굳이 따지면 얘는 삼각 뿔이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밑면입니다. 그럼 밑넓이는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거기 중점이었으니까 곱하기 5. 5 곱하기 5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이게 밑넓이인데 높이가 뭐가 될까를 생각해보면 잘 봐. 밑면하고 수직인 성분을 찾아야 돼. 그게 높이인 거야. 근데 여기가 좀 종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90도 아니니? 네. 여기가 밑면이었으니까 요 변의 길이가 그냥 높이의 역할을 해요. 근데 펼쳐보면 그게 그냥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10이 높이가 된단 말이야. 자, 이해됐죠? 예. 그래서 부피를 바로 계산해 볼게. 야, 밑넓이 방금 얘기한 게 5 곱하기 5 나누기 2 한 게 밑넓이고 자, 높이는 한 변의 길이인 10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 뿔이지? 뿔은 부피 계산할 때 무조건 뭘 4분의 1을 곱해라? 해야 되는 3분의 1을 곱해라 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답은 나와요. 네. 3분의 125입니다. 자, 3분의 125 나와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가능한 부분은 집에서 한번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엔 이 문제랑 비슷한 걸 풀 때도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질지가 좀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부피도 찾았고 건널비는 아까 말한 정사각형의 전체 넓이 계산하면 되니까 100제곱센티미터 쓰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 세제곱인데 3을 안 썼다. 자, 됐니? 그 다음에 50번? 자, 50번 해볼게요.
자,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자, 잘라져 있죠. 그러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라지기 전에 전체 부피에서 잘라져서 날아간 부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잘라지기 전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책에 그냥 그려져 있는 거에서 자, 그냥 거기다가 막바로 필기를 하면 돼. 잘 볼래? 한 변의 길이가 12인 이거 정육면체가 아니군요. 높이가 10이니까 직육면체네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의 부피를 먼저 계산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밑넓이지. 140. 여기에다가 10 곱하면 전체 부피인데 자, 잘라낸 게 자, 여기 길이를 잘 보세요. 여기 5cm네. 그 다음에 여기는 6cm네. 이렇게 잘라낸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3cm래. 그럼 잘라낸 게 이런 식으로 잘라냈는데 그 잘라진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서 빼면 되잖아. 예. 자, 그럼 이 녀석을 새롭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겠죠? 오. 그럼 남아있는 게 12cm에 5 뺀 여기가 7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7이고 요만큼은 12cm에서 6 빼면 되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일 거 아니야. 네. 네. 그 다음에 높이가 10인데 남아있는 게 3 남았죠? 9. 그럼 요만큼이 9가 되는데 여기가 9가 되겠지. 그리고 이 녀석의 정체는 삼각뿔이라고 하면 되겠다. 왜? 밑넓이가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밑면 그러면 높이를 어디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노란색 부분의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7이에요. 제 말이요. 9가 아니라 7인데. 어디야? 저기요. 10에서 3 빼면 제가 아, 말을 여기, 여기? 잘못했습니다. 여기 난 7이라. 자, 어쨌든 그럼 높이가 7이 되는 거겠다. 자, 됐어요? 그래서 밑넓이 계산하면 자, 여기 90도죠 여러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7 곱하기 6 나누기 2 하면 밑넓이 거기에다가 높이 7을 곱하고 뿌리니까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반드시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답이 나온다고요. 자, 과정 알겠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점선을 그리던 색깔 볼펜을 쓰던 잘라진 부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표시만 좀 잘 해놔요. 자, 알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하면 얼마 나오냐? 1440. 1440 나오고 자, 이게 3이니까 97에 63 곱하기 7 140. 3분의 1 아, 6이 날아가는구나. 49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1391 나오네요. 자,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노트 써야지. 됐다. 우리 얘들아, 교재가 풀이 공간이 없는 문제가 중간중간에 있어. 뭐 그럴 때는 노트에 풀어와도 돼. 근데 답은 당연히 책에다가 적어놓고 그냥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계산을 잘 해놓은 상태에서 풀이 과정, 이게 책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게 좀 미안한 부분이긴 한데 학원 교재잖아 이게. 풀이 공간이 없는 문제는 양심적으로 노트에다 풀고 답만 적어. 상관없어. 알겠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알았죠? 괜히 없어가지고 빼곡하게 쓰면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1번. 1번. 여기 있다. 정사. 자, 요 비슷한 문제 내가 한번 해줬던 것 같아. 근데 그 그게 어디 있냐면 만점 도전업의 첫 번째 문제 요거랑 똑같아. 네. 자, 이거 복습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자, 만점 도전 첫 번째 문제랑 똑같아. 거기다가 뭐 써놓을래? 우리 교재 904 라이트 쌤 941번 문제랑 똑같다라고 써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네요, 이런 게. 아, 이거 잘 해놔야겠다. 안 내면 꿀잼이겠네. 그러면 무서워. 무섭다 진짜. 자, 보세요. 물이 어떻게 차이냐면, 자, 그때 한번 설명했던 거니까 조금 빨리 얘기하자. 이쪽에 그려져 있는 물의 형상이 이게 무슨 모양이었었어? 그거 뾰족한 뿔. 다 뿔인데, 자, 뿔은 뿔이죠. 뿔은 뿔인데, 네. 이 물의 부피가 직육면체 입장에서는 6분의 1의 부피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지. 네. 기억나니? 자, 따라서 거기 길이 나와 있다. 6, 3, 4. 그럼 전체 부피를 계산하면, 자, 뭐 여기를 밑면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6 곱하기 3이 밑면이죠? 그럼 높이가 4가 되겠네요. 자, 4를 곱해서 이게 전체 부피고 물의 부피는 전체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 6분의 1. 지금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6분의 1을 곱하면 파란색의 부피가 되더라. 이 파란색의 부피가 되더라. 12가 나왔어. 자, 왼쪽에 있는 물의 부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과 부피가 똑같다고 했다. 자, 그럼 또 뭐 그려보자.
오답노트 꼭 잘 써야 돼 얘들아. 숙제 예.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걸 풀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노트가 중요해서 여러분 숙제하는 순서는요. 일단 영어 숙제 잘 하시고 당연히 하시고 나서 오답노트가 항상 최우선이야. 오래 걸려도 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다 얘들아. 제일 중요한 숙제가 이거야. 선생님 저는 오답노트를 너무 칼같이 꼼꼼하게 쓰는 바람에 숙제할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덜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너무 남용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그러면 핑계지 사실. 근데 좀 오버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해. 알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물론 틀린 거 또 틀린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자기가 어려워하는 유형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오답노트를 충실하게 잘 쓰면 그런 부분은 언젠가 되면 없어져. 와. 그럼 틀리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가야 돼.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오답노트를 막 이렇게 칼같이 보고 있지는 않아 아직은. 아직은 안 돼. 이제 오답노트 검사하는 데 거의 없잖아. 그렇지? 근데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새롭게 나가는 과제를 그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론 PRT를 잘 쓰긴 했지만 그 까만색 노트에다가 오답노트만 딱 정리한 건 안 해봤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니네들이 초딩티를 벗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니네들의 숙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오답노트야. 오답노트. 자, 지금 두 번째 풀어주죠. 나중에 또 뭔가 한번 풀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했을 때 또 틀리면 이거를 자기가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못 풀어서 내가 좀 도와주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집에서 반드시 오답노트 쓰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오답노트는 물론 이쁘게 쓰면 좋지만 조금 지저분하게 써도 그렇게 관계는 없어. 다행이다.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놓고 넘어가면 돼 내가. 근데 이거를 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거의 높은 확률로 이 문제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안 풀어봤잖아. 자기가 안 고쳐봤잖아. 지금 내가 고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론 이해를 지금은 했겠지만 받아 적기 하는 거지. 자기가 다시 스스로 풀어본 게 사실은 아니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셔야 돼. 그게 공부인 거야. 그게 정말 그게 공부인 거야. 알겠죠? 선생님 채널에 가면 메인 영상에 학원에 의존하지 마세요라고 써있잖아. 알겠지? 그게 나름 의미가 있는 얘기야. 알겠죠?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집에서 오답노트 쓸 때만큼은 나의 도움을 피해서 자기가 스스로 틀린 걸 해봐야 돼. 그거 잘해놓으면 니네 무조건 잘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100% 잘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거 안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과제. 알았지?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알았지? 준아 알겠죠? 오답노트 제일 중요한 거야 니네. 알았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쓰는 거 아주 좋아. 너네들의 실력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여기서 봐요. 여기서 판단되는 거야. 내가 뭐 설명을 대충 해주냐고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영상 올려주는 것도 시간이 되는 선에서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답노트 쓰고 안 보고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풀이 영상도 지금 찍고 있죠. 집에서 보란 말이야. 찬민이가 안 와서 찍은 것도 있어요. 일단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복습해야 돼. 복습이 제일 중요하지. 새롭게 배운 과제에 대해 치중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어. 알겠죠? 과제하는 시간보다 오답노트 하는 시간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라. 알겠지? 알겠죠? 한 달 지났으니까 선생님이 또 가이드라는 얘기 해주잖아. 자, 보자. 자, 그럼 여기 부피, 물의 부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자, 어떻게 돼 있냐? 물이 갑자기 그림이 안 그리지? 물이? 그렇게 돼. 오, 뭔가 이상해요. 네. 아니야, 맞아. 이게 사각형이야. 그러네요. 자, 이 물이 차 있는데 이 녀석의 부피가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 계산하래요. 자, 그럼 이쪽에 차 있는 물은 무슨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삼각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디가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요 부분을 밑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길이가 나와 있죠. 여기가 3이고 높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3이네. 자, 됐니? 그러면 여기 x가 요만큼이 똑같이 x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x라고 쓸게요. 그럼 밑넓이는 자 90도이기 때문에 3 곱하기 x 나누기 2 하면은 밑넓이겠죠? 자, 네. 거기에다가 그럼 높이가 누가 될까요? 3. 얘가 높이가 되겠죠? 자, 곱하기 3을 하고 자, 조심해야 된다. 얘네 기둥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으면 되겠죠? 자, 뭐다 오지 그러면? 4는? 맞니? 네. 망했다. 칸이 없다.
그러니까 놓쳤어. 꼈어. 야, 이거 길이 잘못 썼다 이거. 여기가 잠깐만 헷갈려. 3. 여기가 2네. 여기가 2네. 오 마이. 그럼 여기가 2네. 어쩐지 이상하다. 여기가 2. 그러게요. 그럼 높이가 2인 거죠? 요거만 바꾸면 되겠다. 맞지? 네. 맞아. 야, 이거 내가 진짜 뭘 저렇게 지금. 자, 필기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딴 거 뭐 있었더라. 75번 안 해도 돼? 네. 네. 해 도와줘야 되는 사람. 75번이요? 75번. 질문을 아까 했었는데 저인 것 같습니다. 못했어? 자, 하자. 아까 뭐 말하지. 75번도 만점 도전에 있었던 거죠. 어디 네. 있었냐면 이거 943번이네. 써놔. 75번에 만점 도전에 있는 다 943번. 틀렸어. 943번 문제. 943번이요? 자, 이거 만점 도전 943번하고 똑같은 문제. 940.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원기둥 안에 야구공 3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껴있다. 네. 한 개의 건널비가 36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야구공 한 개의 제곱. 건널비니까 9의 건널비죠? 4 파이 r 제곱이죠. 그게 36파이라는 거네. 그럼 파이가 약분되고 4도 약분되니까 9. r의 제곱이 9가 됐다. 그럼 반지름은 3이겠네. 네. 자, 그럼 9의 반지름을 찾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림을 좀 분석을 해보자. 잠깐만. 분석. 자, 그럼 9가 그 원기둥에 꽉 맞게 껴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9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9가 자 하나만 그려볼게. 이렇게 9가 하나 딱 껴있다는 얘기는 9 입장에서의 지름이 정확하게 밑면의 지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꽉 맞게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R문자를 쓸게 얘들아. 요 녀석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밑면도 똑같이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높이인데요. 9가 3개가 껴있죠 여러분. 자 자리가 없어서 찌그러뜨려. 그러면 반지름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반지름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고 6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럼 몇 알이에요? 6개가 있죠? 됐니?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계산한 반지름 3을 대입하자. 6, 3, 18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R이니까 6cm가 되겠죠? 자 됐니? 그러면 물어본 게 뭐예요? 빈 공간의 높이다.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에서 9의 부피 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 계산해보자. 자 원기둥의 부피에서 9의 부피를 뺍시다. 자 9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고 3개를 빼면 되겠네. 자 길이 다 써졌어요.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밑넓이 9파이고 높이가 18이라고 써놨죠? 자 거기에서 9의 부피를 계산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지. 자 파이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세제곱. 자 근데 요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으니까 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3은 뭐 날라가죠? 자 됐나요? 계산하면 54. 54 나와? 네. 자 만점 도전 마지막 문제랑 그림이 완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알았어? 네. 틀린데 또 틀렸다. 자 유형편에 잘 모르겠는 것도 있을까요? 유형편 없어요? 딴 거? 네. 잘 모르겠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단. 그럼 개념편에서 모르는 거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개념편 진짜? 없니? 네. 개념편에 잘 못 고치게 되는 거. 예. 자 그러면요 일단 저 오늘 숙제 나갈 거를 좀 도와줄게 이제. 도와줘요. 좀 풀어줘야지. 왜냐면 여기 발전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워요. 오. 자 아까 말한 대로 유형편은 아니 개념편은 여기 이체도형 마무리를 해오셔야 돼요. 57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다 저 책 좀 찾아볼까 우리? 개념편 앞으로 넘어올까? 선생님 77번에 77번? 그래 하나 더 해줄게. 오, no. 어딨지? 아 그거 답 이상하다고 문제 잘못 나왔던 거?
번호가 잘못 나온 거지. 아씨.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류면체의 상대. 자, 얘는 이번에 공 하나가 꽉 맞게 들어차 있대요. 자, 유형편 77번이다. 그러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정류면체가 있는데 그 내부에 이렇게 구가 꽉 차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자, 그때 이때 상자와 공의 부피의 비를 구하여. 자, 이거랑 한번 비교해 봐봐. 아까 원기둥에 구가 하나가 꽉 껴있다고 하다 보니까 구의 지름이 밑면의 반지름하고 정확하게 똑같아. 밑면의 지름하고 똑같았단 말이야. 똑같아. 구가 정육면체에 꽉 맞게 껴있으면 이걸 하늘에서 바라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정사각형 안에 원이 딱 맞게 들어차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구조가 비슷한 거야. 원의 지름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아졌다. 약간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해. 구의 지름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은데,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이라고 알려줬네. 그치?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구의 반지름이 2분의 3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됐어요? 그랬을 때 뭐를 물어봤어? 상자와 공의 부피의 비를 물어봤어요. 자, 상자의 부피 계산해 봅시다.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27. 그 다음에 9의 부피를 계산해 봅시다. 자, 반지름 알았으니까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3분의 4 파이 r이 2분의 3인데 세제곱이지, 세제곱 얘들아. 자, 그럼 계산해 보자. 자, 이게 2분의 3 세 번 곱한 거야. 그럼 8분의 27이죠. 그쵸? 자, 4일은 4, 4이 8, 3일은 3, 9, 27. 그래서 2분의 9파이가 나왔어요. 자, 뭐 대 뭐죠? 상자 대 공이지? 그럼 얘 대 얘 계산하는 거죠. 자, 따라서 27 대 2분의 9파이가 되는데, 자,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약분되는 게 9일은 9, 9, 3, 27이 약분이 돼. 그 다음에 분모에는 2도 양변에 곱해. 그러면 2 곱하면 6이지. 2 곱하면 6이지. 그 다음에 2 날라가니까, 자, 뭐냐? 파이만 남았구나? 그래서 6대 파이네요. 자, 몇 번에 있죠? 4번. 4번에 있죠. 답지에 4번 맞게 써있니 근데? 네. 번호만 잘못 나온 거네 그냥. 자, 확인됐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거랑 요게 비슷한 케이스인 거야. 꽉 맞게 껴있다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지름의 길이를 찾아냈잖아. 자, 얘는 거꾸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뭐를 찾았어요? 구의 반지름을 찾아낸 거죠. 자, 알겠지? 자, 가져보면 개념편 앞으로 넘어오십시오. 자, 숙제가 우리가 잠깐만 어디였지? 아니 책에 헷갈리게 돼 있어. 그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35초까지였어요. 저번에 내가 기본 문제까지 내주려고 니네가 줄여달라고 했구나. 네. 기억났다 이거. 한 문제도 안 들어가.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게 어차피 뒤에 나갈 거니까 시간이 나면은 좀 해오라고 했었는데 안 해왔지? 네. 자, 오늘 숙제 나갑니다. 일단 기본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도와줄 거는 17번 문제 찾아보자. 39페이지 17번이에요. 39페이지 나 17번. 이거는 해봤어. 생각해봤어. 딸기 딸기잼? 딸기잼 팽팽. 왜? 자, 39페이지 17번 찾아보자. 대표편. 왜 웃어?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찾았어, 준아? 딸기. 자, 두 원기둥의 딸기잼 통 A, B가 있는데 딸기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 계산하여라. 자, 그러면 뭔가 채운다는 거는 건널비의 개념보다는 부피의 개념이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A, B의 부피를 계산해보면, 자, 이 녀석의 부피 계산해볼게요. 밑넓이가 자, 반지름이 2R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H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좀 길쭉한 것도 계산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높이가 2h고 반지름이 r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이 녀석의 부피를 계산하게 되면은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2h를 곱하면 되겠죠? 네. 자, 쉬운 거야, 쉬운 거. 자, 이거 계산하면 4r 제곱 되는 거 알겠니? 2r 곱하기 2r이에요. 2 곱하기 2는 4고 r 곱하기 r은 거듭 제곱이니까 r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써보자. 그럼 4 파이 r 제곱 h가 될 것이고, 자, 얘는 그냥 2 앞으로 잡아 빼. 2 파이 r 제곱 h.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자, 얘는 파이 r 제곱 h에다가 4를 곱했고 얘는 2를 곱했잖아. 그럼 얘가 2배가 더 크거든. 그치? 그러니까 a가 2배 더 많다. a가 2배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쓰면 되겠죠. 와. 자, 뒤로 넘기면은 이제 원리 익히는 유형 문제부터 해서 9뿔 나오는데 기본 문제들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자, 풀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 있냐면 44페이지 펴볼래요? 7번하고 8번이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자, 또 나왔어. 7번 그림 이제 알겠지? 6분의 1. 7번 또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전체 사각 직육면체 부피 계산해서 6으로 나누면 답이야. 눈에 들어오죠 이제.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해줄 거야. 8번도 거기 라셀. 비슷한 거야? 똑같은 거야? 라셀이 똑같은. 그래, 맞아. 자, 우리는 알아요. 다음 그 그림에 나온 모양대로 자르면, 자, 잘라진 부분 중에 작은 조각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이게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거기서 말한 건 잘라낸 후 남은 부분과 잘라낸 삼각뿔. 자, 이 녀석이 잘라낸 삼각뿔이겠지. 이해됐니? 잘라낸 후 남은 거는, 자, 내가 표시하지 않은, 자, 이렇게 점선 표시한 부분이 잘라내고 남은 부분이 되겠어. 당연히 얘가 더 부피가 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체 부피를 V라고 하면 잘라낸 녀석이 전체의 6분의 1이래. 남아있는 건 몇 분의 몇이겠어? 6분의 5만큼 남아있겠죠? 왜? 얘랑 더해야지 전체 부피 V가 될 거 아니야. 자, 직관적인 풀이 가능하겠니? 전체적인 부피에서 잘라낸 부분에 해당하는 6분의 1을 빼서 6분의 5만큼이 남아있는 부피가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한 건 잘라낸 후 남은 부분과 이거죠? 네.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에 비니까 5대 6분의 5V에 6분의 1V라고 하면 된다고 관계식을 세우고요. V는 날라가고 6도 약분하면 돼요. 6 곱하면 돼요. 그래서 5대 1이라고 하면 돼요. 4번. 4번이에요. 자, 이게 물어보는 게 다양한 거야. 전체 부피 대 잘라낸 부피 계산하세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마다 찾아내면 되는데 어쨌든 풀이의 핵심은 뭐다? 잘라낸 부분이 무조건 전체의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남아있는 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전체 부피 V에서 잘라낸 부분에 해당하는 6분의 1만큼을 빼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6분의 5가 남아있는 거다라고 계산한 거야. 자,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다 적으면. 자, 다음에 21번 계산력 이해력이 21번 보시면, 자, 승현이가 물어봤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죠, 보시면. 알겠지, 승현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봐요, 이거는. 자, 숫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풀이가 완전 똑같아요. 자, 22번 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아씨. 자, 9의 반지름을 3배로 늘렸대. 자, 생각해보자. 건널비랑 부피가 처음 기준으로 몇 배씩 커지니? 라고 물어봤다.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얘들아 풀이를 이렇게 해야 돼. 식을 써야 돼. 물어본 게 뭐예요? 처음 기준으로 몇 배씩 늘어나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써볼거든, 선생님이. 처음 9에 건널비하고 부피를 식을 써보자. 자, 근데 반지름이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반지름이 안 나와 있으면 애들이 보통 이렇게 풀어. 반지름을 니네가 그냥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이 2일 때 구의 건널비 부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나와. 근데 나중에 학교에서 그렇게 풀면은 점수가 까요. 숫자 대입하는 건 까요.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지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반지름을 미지수를 써야 돼. X.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거 했을 때 모르는 거 미지수 쓰고 식 세웠었잖아. 좀 어려워했던 단어이긴 하지만 모르니까 뭐 R 써도 되고 X 써도 되고 상관없어. 자, R이라고 할게 나는. 그러면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인 거 우리 알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 거 당연히 알아. 이렇게 식을 써야 돼.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 얘들아. 자, 근데 변한 이게 어떻게 됐대요? 반지름이 3배가 됐대. 자, 그럼 그 다음 나중. 자, 늘어난이라고 할까? 그럼 반지름이 3배 늘어났으니까 이 녀석의 새로운 반지름은 뭐라고 쓰는데? 3R이겠지. 3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2cm 대입하고 여기다가 6cm 대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3R이 됐을 때의 건널비와 부피를 마찬가지로 계산해보자. 자, 그럼 반지름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요? R 자리에다가 3R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산해볼게요. 4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R 자리에다가 3R을 대입한 거다.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3R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니? 9R 제곱이지. 왜? 3R 곱하기 3R. 자, 준아 알겠어? 네. 알겠냐고.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응? 자, 3R 곱하기 이거 혹시 이거 얘들아 이거 계산하는 거 혹시 잘 조금 힘드니? 아니요. 순서대로 쓰는데 이게 원래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거 계산하는 공식을 좀 공부를 해. 근데 아직 중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노가다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 3 곱하기 4 하면 9잖아. 그 다음에 R 곱하기 R은 거듭 제곱은 니네 공부했잖아. R 제곱이라고 쓰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가다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 이렇게 지수의 분배라고 해서 그래서 지수의 분배 법칙 이런 거 공식화해서 공부해요.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자, 어쨌든 얘가 9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9, 4, 36 파이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됐니? 그럼 부피도 계산해 볼게요. 반지름에다가 뭐 대입해? 3R을 대입하는 거야. 3분의 4 파이 R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 3R을 집어넣어. 자, 이번엔 세제곱이니까 3R을 3번 곱하는 겁니다.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3R을 3번 곱해. 숫자만 곱하면 27이죠? 그 다음에 R을 3번 곱했으면 R 3번 곱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노가다 계산해야 돼, 준아야. 알았지? 우리 공식 몰라, 아직. 노가다 계산해야 돼. 자, 그럼 이거 여기다 쓸게. 여기에다가 3분의 4 파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나요? 그럼 3일은 3, 3, 9, 27이니까 9, 4, 36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계산은 다 했어. 몇 배 늘어나 라고 한 거잖아. 자, 몇 배 늘어날까? 부피 말고 건널비부터 보자. 자, 요게 된 거잖아. 그럼 얼만큼 늘어났나요? 9배 곱하면 되죠? 네. 자,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 원래는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다, 얘들아. 자, 계산 과정 봐라. 이게 책에 공식화도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냥 너무 당연한 계산이니까 써있지도 않는데 4는 2의 몇 배야? 네. 2배잖아. 그럼 그걸 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 나누기 이렇게 하면 돼. 나누기야, 나누기. 자, 똑같은 거야. 얘가 몇 배 돼가지고 얘가 된지를 계산하고 싶으면 얘를 얘로 나눠주면 돼. 자, 그래서 36 R 제곱을 굳이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분자 분모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날라가. 숫자도 계산돼. 4, 1, 4, 4, 9, 36. 그러니까 9배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계산 과정도 좀 배워놓자, 우리. 자, 이번엔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럼 똑같이 계산해 볼래? 이걸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뒤에 있는 숫자를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줘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하라고. 계산이 잘 안 되는. 자, 나누.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36을 뭘로 나눈 거야? 3분의 4로 나눈 거지. 번분수 계산하는 거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니 혹시? 번분수란 단어도 처음이? 그래? 그럼 이렇게 곱하기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4, 9, 36, 9, 3, 27. 자, 그래서 건널비는 9배 늘어나고 부피는 27배 늘어나가 다르요. 자, 알겠죠? 쓸 공간이 많이 없지. 자, 정리해서 잘 써놔. 알았지? 명확한 교정 중. 자, 다 됐으면 넘겨보세요. 자, 정리 잘해놔.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이 풀어준 건 잘 체크해 놓으세요. 4, 9.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도 할 겁니다. 자, 기본 문제 3번 볼까? 다른 반 애들은 선생님에게 문제 푸는 거 올려주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냐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문제 표시하고 있죠. 표시하고 있지? 네. 표시해놨다가 집에서 이제 방학이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집에서 표시해놓은 걸 영상 보면서 다시 쓰는 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풀어줄 때는 앞에서 이해만 하고 머릿속으로 안 적어. 하나도 안 적어. 하나도 안 적고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보면서 정리해 오더라고. 일부 학생들이. 근데 처음에 내가 걔를 오해했어. 아무것도 안 적고 있길래 너 공부 안 하냐? 내가 막 혼내려고 했더니 저 집에서 보고 다 필기해 오는데요. 막 그러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써왔더라고. 그대로 적어준 거 그대로 써왔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난 그걸 의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물론 집에서 열심히 보고 적어와야겠죠. 그치? 자, 보자. 기본 3번입니다. 자, 그 그림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말한 그 6분의 1 부피 갖는 뿔이 있죠. 아까 우리 그림 많이 그려놨던 거. 그걸 한 번 자르기 아니라 3번 자르는 거야. 자, 얘는 그림의 구조만 이해하면 겁나 쉬워요. 자, 어떻게 자른 거냐면 A랑 C랑 F랑 다시 A랑 이렇게 연결해서 노란색 부분 이 뿔이지, 삼각 뿔이지. 이게 마찬가지로 부피가 몇 분의 몇이었죠? 6분의 1이라는 거 우리 알죠? 자, 그게 왼쪽 공간에 있는 거니까 하나 덜어낸 거고, 그 다음에 바닥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뒤에 있는 것부터 얘기할까?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의 구조로 6분의 1씩 잘라낸 거고, 바닥 쪽에 비어있는 것도, 자, 이렇게 라인 그어져 있는 거 보여? 그것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잘라낸 거야. 자,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6분의 1 덜어낸 거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전체 6분의 1을 도려낸 거예요. 그림이 이게 똑같아. 이게 입체도형인데 평면도형화해서 그리다 보니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근데 구조가 어떻다고? 니네가 알고 있었던 그 6분의 1 부피를 갖는 뿔 있죠? 그걸 3번이 아니라 4번 도려낸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뒷부분이 가려져서 안 보여, 심지어. 뒤에 표시를 어떻게 해줄까? 참 이게 설명해 줄 때마다 나네. 뒤에 이게 숨어있는 게 있는데 뒤에 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을 덜어낸 거야. 전체적으로 몇 개 잘라낸 거야? 4번 잘라낸 거야. 4번. 야, 우리 그럼 계산 한번 해볼래? 전체 부피를 V라고 하면 6분의 1씩 몇 번 도려냈어? 4번 도려낸 거지. 그럼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피를 4번 도려냈으니까 빼버리면 돼. 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는 거야. 그러면 6분의 4니까 3분의 2지? 그러니까 빼고 남으면 3분의 1 V가 남아있는 거야. 자, 이해됐죠? 근데 거기 변의 길이가 6cm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자. 주어진 정육면체 부피는 가 부분에 해당하는 거 뭐 쓰면 되니?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되죠? 200, 얼마냐? 216이냐? 네. 216 가에다가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뿔 BAFC 삼각뿔이라고 했죠? 그게 6분의 1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6분의 1. 그러면 전체 부피의 6분의 1인 거지? 그럼 나에 써야 되는 건 216을 6으로 나눈 거 써주면 된다. 그러면 36이겠죠? 왜? 갑자기 저기 있어. 네. 너 저번에 가져가고 안 줬어. 들었어. 여기다 넣으면 되나?
몰라. 또 가져가. 저기 보시면 자, 나의 부피가 이렇게 되고 다음에 삼각풀 CAFH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네 군데 도려내고 남은 모양이 또 삼각풀인 거야. 도려내고 남은 게. 그러면 다는 뭐를 계산하면 돼? 내가 위에 써준 거에 따르면 남아있는 거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어. 도려낸 게 전체 6분의 1씩 4번 도려냈다라는 거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다의 부피는 전체 부피 216에서 하나 잘라낸 게 36이었지. 몇 개 도려냈다고요? 4개 도려냈으니까 36에다가 4 곱한 걸 빼면 된다고. 자, 그림이 헷갈려서 내가 그냥 그걸 해준 거야.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아봐?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 자, 얼마죠? 72죠? 자, 필기 잘해라 얼른. 자, 다 적으면 넘길게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진도는 못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얘 책이 좀 다 안 고쳐져 있지 지금. 네. 그래서 고칠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오늘 진도는 안 나가고 그냥 요 개념용 숙제까지만 해보세요. 아쉽다. 그리고 오답 노트 아까 강조했던 대로 제발 꼭 잘 써놔. 자기가 혹시 밀린 사람 있으면 양식적으로 주말에 다 써오세요. 건널비와 부피 단원. 왜냐면 시험 볼 거잖아 나중에 다 끝나면. 알았지? 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양심적으로 써와. 월요일날 검사할 거야. 여기 쪽 거기 숙제지 뭐 숙제가 아니라 밀린 거지. 꼭 써오세요. 우리 약속한 겁니다. 자, 넘겨볼까? 5번 문제 볼래? 기본 문제 5번. 기본 문제 5번이 이 문제야. 아까 해줬던 거 있죠? 니네 유형편에 있었던 문제. 자, 이거 똑같은 거니까 뿔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우리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볼 건데 요거랑 유사한 문제가 발전 문제 몇 번이지? 14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발전 14번이에요. 기본 말고. 네, 찾았어요. 자, 어딨냐. 이 사람 이렇게 바람 불고 생각하는 계산하는 자, 얘는 종이는 다른데, 자, 이것도 전개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 자, 이 녀석에 이루어질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도 일단 뭐가 만들어질까요? 뿔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이미 경험을 해봤어. 이걸 접었더니 밑면을 내가 여기를 밑면이라고 생각했잖아. 여기. 이걸 딱 접어 올렸더니 정확하게 높이를 내가 어떻게 찾았죠? 밑면하고 수직인 변의 길이 이거를 높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 근데 그게 펼쳤을 때 뭐였냐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였단 말이야.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과정이 이래. 밑면을 내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접을 거를 일단 정하는 거야. 나는 여기를 밑면이라고 생각하고 접었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접었을 때, 만들었을 때 이 밑면과 어느 모서리가 수직인지를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데 90도를 보고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개도상에서.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있는 것 중에 정사각형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보이죠? 그 변의 길이가 6cm지. 나는 얘를 밑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걸 접어 올리면 밑넓이는 6 곱하기 6이잖아. 그럼 이게 접으면 뿔이 되는 건 알겠냐? 뿔이 되는데요. 그럼 관건은 높이만 계산하면 돼. 그럼 높이가 뭘까를 봤을 때 전개도상에서 이 밑면과 수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서리를 찾는데 거기 90도라고 대놓고 보여. 여기 6이라고 보이지. 네. 여기 6이라고 보이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6 곱하기 6이야. 전개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면 하나 숨어있는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서서 오르겠죠. 이렇게 접어 올린 거야. 상상이 되니? 그러면 여기 있던 6cm가 여기 있던 6cm가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몇 도가 되는 거다? 9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90도냐면 여기도 똑같은 모양 또 있잖아.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자, 접어 올린 걸 그려볼까? 접어 올려서 그리면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물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라는 건 책에 표시가 돼 있어.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접어 올리면 여기가 90도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가 돼. 그대로 이렇게 접어버린 거잖아. 자,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90도, 밑면하고 90도의 역할을 해? 요 모서리가 높이의 역할을 하는 수직의 모서리가 되겠어. 누구랑 수직이야? 밑면하고 수직. 그럼 전개도상에서 누구세요? 요게 또는 요게 높이의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잘라가지고 하는 걸 굳이 하지 않을게. 자, 아까 내가 설명해줬던 요거랑 좀 유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피만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만약에 건널비 물어봤으면 길이가 다 안 나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하는 게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부피만 물어본 거야. 자, 밑넓이 어떻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고요. 자, 높이의 역할을 하는 모서리가 이 주황색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한 거다니. 그래서 6cm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라고 했죠? 3분의 1도 곱해야지. 72죠? 네. 자, 다 적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어디 갈 거냐면, 여기는 됐고. 자, 기본 문제 13번 해줄게요. 뭐야?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 꼭 집에서 한 번씩은 보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지금 왜냐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쉬운 거 풀어주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 얘네가 헷갈려 할 만한 거 위주로 풀어준단 말이야. 근데 영상을 올리는 건 선생님은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올리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너네들 공부하라고 올리는 거니까 숙제할 때 보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자기 전에 그걸 켜서 보다가 자겠냐? 그렇진 않잖아.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땐 숙제할 때 봐. 오답부터 쓸 때 봐. 그때만 보고 딴 때 볼 필요 없어. 알겠지? 자, 보자. 얘도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헷갈릴까봐 해주는 거란 말이야. 9회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다.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줬죠. 당연히 단면은 원이 되는 건 우리 알아. 자, 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9의 건넓이를 S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 우리 아까 계산력 이해를 해보면 반지름 3배 늘렸던 문제 있었죠? 그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식 세우라 그랬지. 얘도 똑같이 식을 써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니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을 숫자를 니네 맘대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단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써.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어디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돼. 그럼 이거 끝이네.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9의 건넓이를 S를 이용하여 표현하라. 그럼 내가 원하는 9의 건넓이를 식을 세우면 단면의 반지름이 R이라고 썼지만 이건 9의 반지름이라고 해도 되지 않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4 파이 R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단면의 반지름이 9의 반지름하고 똑같잖아. 자, 됐어요? 근데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9의 건넓이를 위에 써있는 이 S 문자를 써서 한번 표현해봐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겹치는 게 눈에 딱 들어온다. 파이 R 제곱이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자리에다가 S 문자를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S가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S 문자 쓴 거야. 여기에다가 S 문자 채워서 쓴 거야. 그럼 답은 뭐예요? 4 곱하기 S가 그냥 답이에요. 4S가 답이에요. 자, 그 풀이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니네가 아직은 좀 힘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아직 우리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면서 어려워하는 단어는 사실 활용 단어 아닙니까? 활용? 근데 왜 제일 어려워하냐면 1차 방정식을 못 풀어서 답을 못 내진 않잖아. 대부분. 뭐가 어려워? 식을 못 세우잖아. 그래서 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 쓰는 게 아직은 많이 버거워요. 나중에 우리 2학년 거 들어가면 단원마다 활용 다 있어. 니네가 제일 고생하는 단원들이 다 활용이잖아. 1차 방정식 활용 힘들어했죠. 정비례 반비례에서도 활용 문제 몇 개 나오는데 힘들었을 거라. 그런 거 할 때 니네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힘들어요. 힘들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할 거야. 그 지우가 신혜식 네가 말했잖아. 아, 이거 다 해야 하시지. 네가 먼저 나한테 조용히 해.
우리 얘들아, 소리가 없네. 우리는 융통성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4시간씩 수업하는데 2번은 쉬어야죠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겠지만 때로는 한 번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오늘 한 번만 쉬겠다는 게 아니야. 쉬긴 쉴 거야. 그리고 다음 주는 연장선을 안 하잖아. 그때는 하루 한 번만 쉬는 당연히 한 번 쉬죠. 2번 쉬면 1시간 쉬게? 아, 그건 아니지. 한 번만 쉬어야지. 그리고 20분 쉬는 거는 이제 앞으로 거의 안 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20분 왜 이렇게 20분이나 하셨어 근데? 네. 네 맞아요. 왜? 선생님 착하셔서요. 원래 그렇게 안 쉬어. 길어야 15분이야. 정수 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셨던 선생님 잠깐.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쉬어. 보통 10분 쉬어. 2시간 할 때, 2시간 할 때. 4시간 할 때도 10분씩 2번 쉬던지 밥 먹으러 나갔다 오는 분위기면은 길게 한 번 쉬던지. 그럴 때만 쉬는 거지. 일단 선생님은 1월 중은 니네들 좀 적응하라고 일부러 좀 많이 쉬게 해줄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2학년 거 수업 들어가면 핸드폰도 거둘 것이고. 근데 좀 중등부답게 수업을 이제는 좀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쉬는 시간 짧아요 라는 얘기는 다음 달부터는 좀 참으세요. 알았지? 전까지는 최대한 배려해 줄 거야. 알았지? 근데 그걸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반도 보면 다 걷어. 대부분 걷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정말 20분 주는 반은 없어. 그렇게 쉬는 거는 좀 아니야. 사실. 자, 보자. 몇 분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리고 우리 2월달에 연장선 끝나면 선생님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뭐예요? 피자? 피자 같은 거 하나 먹자. 고생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좀 치러야지. 치킨 사달라고? 치킨이 더 좋아? 피자보다? 치킨을 좋아하네. 피자도 좋아하지 않아? 2개 다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피자 나라 치킨 공시라고 있던데 브랜드 중에. 들어봤네? 네. 거기 혹시 하나 시키면 같이 오나 보던데. 그거 근데 배달이 되나 모르겠다. 배달해주면 그거 먹으면 되지. 싫어? 치킨. 요즘 피자 별로 안 좋아하던데. 치킨이 더 좋아. 네. 둘다 좋아. 그래서 그래. 이걸 말해 먹자. 자 보세요. 잘 들어라. 시험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발전문이 3번이에요. 네, 발전 3번이야. 발전. 우유밥. 자, 요것도 그림에 대한 이해만 하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분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야. 잘 봐. 네. 구조가 어떠냐면 얘들아 왼쪽 우유곽을 보니까 위가 좀 비어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똑같은 애인데 뒤집어 놨어. 내용물을 더 넣거나 덜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게만 했어. 물이 이건 알 수 있어요. 왼쪽에 비어있는 이렇게 생긴 비어있는 공간과 오른쪽에 뒤집어서 비어있는 공간은 직육면체 모양으로 비어있죠. 근데 모양은 다르지만 두 녀석의 뭐는 같아? 부피는 똑같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부피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것만 분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부피를 물어봤는데 그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어있지 않은 부피 중에서 왼쪽에 있는 우유가 차여있는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냐? 여기는 우유가 차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요 녀석의 부피와 요 녀석의 부피를 계산해서 더하면 전체 부피잖아. 근데 이 녀석의 부피를 지금 계산을 못해. 왜?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녀석의 부피를 계산하기 곤란하니까 요 녀석의 부피를 대신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왜? 비어있는 공간에 두 녀석의 부피는 똑같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 파란색 우유의 부피를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 비어있는 부분 오른쪽 그림에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서 더하겠다라는 거야. 자, 과정을 이해합시다. 이거 계산해 못해? 못해. 이거 못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부피를 갖는 이 녀석의 부피를 대신 계산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비어있는 거 두 개가 부피가 같다라는 거 사실 이제 졸업했으니까 초딩이 아니잖아. 초딩도 알 수 있죠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것만 기억이 아니라 이해만 좀 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우유의 부피 계산해 봅시다. 여기 18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고 여기 7이라고 문제에 써있죠.
부피 계산하자.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7이 밑넓이고 높이가 18 되겠지. 됐니?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는 자 거기 써있는 게 여기 8cm라고 써있죠. 그럼 밑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유곽의 가로 세로랑 똑같겠죠.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7이 되겠네. 자 이해됐니? 10 곱하기 잘 7 봐라. 곱하기 8. 그래서 10 곱하기 7 곱하기 8 하면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 더하면 전체 부피가 된다. 자 이거 얼마냐? 560. 자 맞니? 1200. 얘는 1260. 네, 자 이렇게 아마도요. 됩니다. 자 맞아요. 두 개 더하면 돼요. 1820. 네. 자 몇 번? 4번이에요. 와우, 어메이징. 자 알겠죠? 네. 자, 이제 끝인가요? 아 뒤에 어려운 것도 풀어야지. 아, 아니, 뭐야. 괜찮아 만약 니네 숙제 못해요. 자 6번 해줄까 6번. 아니, 괜찮아. 아니 너한테 안 돼. 자 미리 얘기하는데 그 발전 문제 10번 보세요. 이거 어디 있었어? 발전 문제 10번 어디 있었어? 거기 그 만점 도전에 있었지. 라센. 그거 한번 찾아봐. 만점 도전이요. 만점 도전에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네, 그 치유가 못 푼 거. 아,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어쨌든 내가 풀어줬잖아. 네. 풀어줬다 보니까 잘 모르겠으면 만점 도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몇 번인지 써줄까? 괜찮습니다. 942번이네요. 발전 10번에다가 만점 도전 942번 참고라고 써요. 모르겠으면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말이에요. 만점 오. 자 됐나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6번 할게 일단. 무한 도전. 발전 문제요. 네 발전 6번 할게요. 아, 자, 잘 보자. 여러분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공식 아니죠? 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 공식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해놓고 나누기 2 하지. 네. 왜 나누기 2를 할까 공식? 삼각.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똑같이 위에 만들어져요. 아니 밑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왜 공식에서 나누기 2가 생겼을까요? 잘 안 나지 기억. 설명이 들은 적 없는데. 응?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말해봐. 원호이가 살짝 아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제가 말해봐, 할 수 제가? 있어. 육각형이 돼요. 육각형? 삼각형. 그럼 똑같은 이 게 하나 더. 있어요. 자르면. 자 아랫변이 A고 높이가 B인 사다리꼴이다.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잘 들어. 자 이걸 선생님이 자꾸 왜 얘기해 주냐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공식만 알고 대입하는 것만 연습하면은 사실 좋은 공부가 사실은 아니야. 어떻게 기억나면 얘기해봐. 어떻게 했어? 왜 나누기 이랬지 공식상에서? 배웠던 것 같기는 한데. 알았다. 기억이 잘 안 나죠 사실은. 자 어떻게 되냐면 설명해 줄게. 왜 나누기 2냐면 얘랑 똑같은 거를 카피해. 옆에다가 붙여. 근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붙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름. 좀 뭐 모양이 안 맞나?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다. 그럼 두 개를 합친 녀석은 전체가 뭐가 됐었냐면 평행사변형이 됐어요. 그럼 질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5 곱하기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럼 높이를 H라고 하면은 평사의 넓이는 밑변이 A 곱하기 A 더하기 B잖아.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높이 곱하면 넓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다리꼴을 알아야 돼. 그럼 똑같은 거 두 개 붙인 게 이거니까 나누기 2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누기 2 했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기억나니? 니네 이렇게 공부했어. 어떤 선생님도 공식만 얘기해주지 않아. 그건 잘못된 선생님이야. 그럼 니네가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 거야. 자 어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을 계산했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니네들이 사다리꼴 넓이를 2를 나눴는지 원래는 알아야 돼. 공식에 있는 숫자들은 다 그마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알겠니? 니네 대각선의 개수 공식 같은 것도 내가 설명하면 다 해주지 않았냐? 다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이 2분의 n의 n-3이었지. 네. 나누기 2를 왜 했어? 겹쳐서였죠. 빼기 3은 왜 했어? 그을 수 없는 꼭지점의 개수가 3개였지. 뭐였죠? 자기 자신을 못 긋고 이웃한 꼭지점까지 3개를 못 긋었잖아. 그래서 빼기 3을 했다는 것도 좀 기억하면 좋아 얘들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나누기 1을 한 것도 다 의미가 원래는 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설명해 준 이유가 이제 이 문제 풀라고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사다리꼴도 굳이 따지면 이거 평면 도형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 그림은 물 원기둥에 물이 차 있는 구조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입체 도형이란 말이야. 물론 원기둥은 회전체죠. 자, 그럼 이거 지울게. 봐봐.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거기 물그릇이 좀 돌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원래 차있던 물이 좀 흘러 넘쳤겠지. 그 상태에서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얼려서 뺐다고 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반듯하게 원기둥을 세워도 거기에 얼어있던, 자, 그렇게 기울어져 있던 물의 모양이 유지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맞나요? 물론 선생님 얼면은 부피가 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좀 무시하고 그 모양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그걸 한번 상상해서 그려볼게. 그럼 물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어 있겠죠. 선생님이 말한 과정만 잘 이해하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까 사다리꼴을 왜 얘기했냐면 지금 얼어있는 이 물 얼음 부분에 해당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뭐가 가능하냐면 얘를 아까 사다리꼴 똑같은 거 카피해서 옆에다 이어붙였지. 근데 그냥 이어붙인 게 아니라 뒤집어서 붙였지. 네. 그럼 얘도 이 상태에 생겨먹은 걸 하나를 더 복사해. 그래서 위에다가 이어붙여. 그렇게. 아이고 자리가 없다. 근데 그냥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이어붙여. 그러면 저 물하고 똑같은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어붙여지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어붙여지겠죠. 상상이 되니? 그럼 생각? 아까 사다리꼴 두 개 합쳐져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지금과 같이 생긴 녀석을 똑같은 걸 위아래에 이어붙이면 파란색과 노란색 합친 건 원기둥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두 개 더한 게 뭐다? 원기둥이야. 그러면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 원기둥의 부피는 계산할 수 있어. 왜? 나와 있잖아.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면의 반지름 6.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10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4라고 나와 있어. 그럼 생각해봐. 사다리꼴에 아랫변 윗변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아. 뒤집어서 붙였지? 좀 크게 그리긴 했어, 위에 거를. 자, 그럼 뒤집어서 좀 작게 그릴 거야. 헷갈리게. 자리가 있네요. 자, 이어붙이면 여기 있는 4가 일로 와. 여기 있는 1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야. 자, 그럼 높이가 14로 똑같죠? 14로 똑같아.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6인 거 여기도 6이야. 그럼 전체 원기둥은 밑면의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4가 되는 거야. 사다리꼴하고 아이디어가 똑같다라는 거야, 얘들아. 자,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자, 집중하자. 어떻게 되냐면 원기둥의 전체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 6이니까 밑넓이는 36파이죠.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14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위에 있는 노란색의 부피는 필요가 없지. 아까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하기 위해서 뭐 했어? 나누기 2 했잖아. 그래서 얘도 나누기 2야. 얘도 나누기 2. 그럼 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컨셉은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하는 공식하고 풀이 과정이 똑같다 라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게 심오한 내용은 아닌데 자, 컨셉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얼마지 그러면? 252. 그래.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 문제랑 같은 풀이가 16번입니다. 발전 16번이요. 그건 안 풀 거야. 니네가 한번 해봐. 풀이 과정이 똑같으니까 집에서 이거 해보세요.